미국 자동차의 대표 업체로 누구나 포드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를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GM이 미국 판매의 17.1%를 점유했고 포드는 미국 시장의 13.7%를 점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 수치는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2000년에는 두 회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50%가 넘었었습니다. 포드와 GM은 탄탄한 1분기 실적을 냈고 다른 모든 차량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칩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2020년 GM의 차량 판매 중 42.5%가 중국에서 나오는 등 중국 내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고 포드 전체 판매의 14.7%도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GM은 전기차 제조 전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포드는 트럭과 SUV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EV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 향후 10년간 29%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로 환산됩니다. 포드와 GM의 1차적 차이점 중 하나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통해 매출의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GM은 2035년까지 엔진차 판매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EV에 할애되는 판매 일정과 비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회사가 채택한 전략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GM은 향후 50년 이내에 30개의 EV 모델을 출시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270억 달러를 투자해 자율 및 전기차 제품 개발 이니셔티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포드는 2025년까지 EV와 배터리 기술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GM은 LG화학과 배터리를 설계 및 생산하는 파트너십을 맺고 배터리가 최대 450마일의 주행거리로 테슬라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과 로드스터를 각각 500마일과 620마일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EV 대중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의 효율성이므로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는 배터리 가격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GM이 실질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0년 리튬이온 배터리는 킬로와트당 1,100달러였고 2020년에는 시장 평균은 킬로와트당 1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GM은 울티움의 비용이 100kW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곧 개발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쉐보레 볼트의 EV에 비해 1세대 울티움 플랫폼을 통해 40%의 배터리 비용 절감 효과를 실현할 것이며 차세대 울티움을 탑재한 볼트 EV에 비해 60%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미 실현하고 있으며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낮은 비용은 울티움 배터리의 코발트 함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포드는 배터리 개발 면에서 GM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SK이노베이션과 제휴해 자체 개발한 EV 배터리 라인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1억 8,500만 달러를 들여 이온 부스트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 및 배터리 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포드는 EV 배터리 스타트업 솔리드 파워에도 투자하고 있고 이 회사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제조합니다. 솔리드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큽니다. 현재 솔리드 파워는 시범 생산 라인에서 2세대 배터리셀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드는 내년에 솔리드 파워의 3세대 배터리셀 시제품을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GM은 또 브라이트 드롭 EV600 배터리 전기 상용 밴을 페덱스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현재 EV 라인업에서 틀림없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F150 라이트닝이 데뷔했을 때는 차량 예약 가능 12시간 만에 2만 건, 일주일 만에 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작 가격이 4만 달러 미만인 EV는 최대 300마일을 주행할 수 있으며 제로백이 4.5초, 탑재 용량이 2,000파운드, 견인력이 10,000파운드에 최대 3일까지 가정의 비상 백업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포드는 무스탕 마하 2를 출시했고 노르웨이에서 이 차가 판매된 지 1개월 만에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노르웨이 전체 신차 판매량의 10%를 기록했고 테슬라의 모델 3는 판매량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60%를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EV 보급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드의 또 다른 기대주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아마존 포드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은 EV 스타트업으로 아마존과 2030년까지 10만 대의 전기 배달 차량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포드가 리비안에 투자한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액수라고 합니다. 리비안은 5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가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포드의 현재 시가총액을 초과할 정도입니다. 전체 칩의 약 3분의 2를 자동차 산업에 공급하는 르네사스 공장의 화재는 심각한 칩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이 회사의 칩에 대해서 GM이 포드보다 노출도가 적지만 5월 말 현재 GM은 27만 8천 대의 차량을 감산했습니다. 포드는 이번 부족 사태로 2021년에는 25억 달러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GM은 15억 달러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드 경영진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칩 부족 현상이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포드는 현재 주당 1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분석가들의 12개월 평균 가격 목표는 15달러에서 18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GM은 58달러에 거래되며 목표 가격은 71달러에서 90달러까지 이릅니다. 주식의 판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을 더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승자는 없어 보입니다. 두 회사 모두 1분기 실적이 양호했고 EV 시장에서의 이니셔티브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드의 무스탕 마흐 2가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과 아마존이 리비안과 맺은 거래, GM이 페덱스와 맺은 계약 등을 고려해보면 테슬라의 전체 EV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포드와 GM이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드와 GM에 투자하는 것이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